얼마나 많은 땀이 지나친 걸까요? 우리는 생활 방식, 성별, 체질량, 건강 수준, 식단, 그리고 심지어 일부 질병 때문에 지나치게 땀을 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땀을 유독 많이 흘린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괜찮은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기능을 켜서 삶의 밝은 면에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은 아마 땀을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땀을 흘리는 과정은 우리를 살아있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과장이 아니고요. 우리 몸은 땀을 흘리면서 말 그대로 치명적인 과열을 막아준답니다. 몸을 자동차 엔진과 비교해 봅시다. 엔진이 작동하면 에너지와 열을 생산하죠. 엔진이 너무 뜨거워지면 고장이 납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몸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땀을 흘리는 것은 자동차의 엔진을 순환하는 냉각수와 같은 원리랍니다. 매우 더울 때도 땀을 별로 흘리지 않거나 전혀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발한 감소증이라고 하고 두 번째 경우는 무한증이라고 불립니다. 두 질환 모두 과열과 열사병으로 이어져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느끼면 더위를 식히기 위해 많은 땀을 생산합니다. 땀은 우리 몸 전체에 있는 무려 200만에서 400만 개에 달하는 땀샘에서 발생합니다. 땀샘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부위는 손바닥, 발, 얼굴뿐만 아니라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입니다. 흥미롭게도 땀이 나는 것이 꼭 열 때문만이 아닙니다. 땀을 과도하게 흘리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스트레스와 불안감. 중요한 시험이나 인터뷰, 좋아하는 사람과의 첫 데이트 또는 많은 청중 앞에서의 발표와 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이 땀을 많이 흘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을 자극합니다. 그 결과 심장 박동수와 체온이 올라가고 땀을 많이 흘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땀을 흘리면 불안감이 더 심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긴장을 풀도록 노력하세요. 코로 천천히 깊은 숨을 몇 번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진정될 때까지 계속요. 또한 몸을 식혀줄 수 있도록 물을 많이 마시세요. 그러면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몸이 방출해야 하는 땀의 양이 줄어들 거예요. 2번, 약. 어떤 약은 발한, 즉 지나친 땀을 흘리게 하는 흔한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만약 약을 복용한 후에 땀을 많이 흘리기 시작한다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의사는 문제가 약의 부작용인지 여부를 알려줄 거예요. 3번, 식단. 먹는 음식도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고추와 같은 매운 음식은 우리 몸이 주변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거든요. 결과적으로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몸은 더 많은 땀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커피, 알코올, 및 에너지 음료, 가공식품 및 기름진 음식, 그리고 나트륨이 풍부한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런 음식들이 식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과도하게 땀을 흘리는 가장 유력한 이유입니다. 식단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4번, 습도와 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땀을 흘리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덥고 습한 날씨입니다. 땀을 많이 흘림으로써 몸이 과열되는 것을 막습니다. 불행하게도 습기는 증발 과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땀이 몸 위에 머물게 됩니다. 천연 섬유로 만든 가벼운 옷을 입으면 불편함을 약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샤워를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되고요. 5번, 운동. 힘든 운동을 하는 중에도 땀샘은 체온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게다가 운동을 마치고 심장 박동수, 혈압, 그리고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땀이 흐릅니다. 근육이 여전히 자극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물론 건강하고 운동을 많이 해온 경험자는 초보자만큼 땀을 많이 흘리지 않습니다. 운동을 끝내고 나면 몸을 식히기 위해 약간의 시간을 가지세요. 러닝머신 위에서 몇 분 동안 천천히 걷고 나서 시원한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 당뇨병.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땀을 많이 흘립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종종 과체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몸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러므로 더 많은 땀을 흘리게 된다는 의미죠.
땀을 많이 흘리는 또 다른 이유는 높은 포도당 수치입니다. 높은 포도당 수치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신경 기능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땀샘 신경이 손상되면 신경과 땀샘 간에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종 너무 많은 땀을 흘리게 합니다. 7번. 더 많은 땀샘 개수. 다른 사람들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린다면 주변 사람들보다 땀샘이 더 많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약 200만 개의 땀샘을 가지고 있는데 땀샘은 입술과 귓구멍을 제외하고 신체 모든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땀샘이 가장 많이 보여 있는 곳은 발이고 가장 적은 곳은 허리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많게는 500만 개까지의 땀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땀샘이 많을수록 땀이 더 많이 납니다. 만약 유전적 특성이라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천연 재료로 만든 옷을 입고 침착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피하고 건강한 식단을 따르도록 하세요. 8번. 임신. 호르몬은 임신 중에 통제 불능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임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증상은 지나친 땀입니다. 임신 기간 동안 여성의 몸에서 혈액의 흐름과 신진대사가 증가하며 더 많은 땀을 흘리게 됩니다. 일부 여성들은 출산 후에도 계속 땀을 많이 흘리는데 몸이 여전히 적절한 호르몬 수치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번. 사춘기. 사춘기는 갈라지는 목소리, 여드름, 그리고 신체의 급성장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다지 흔하지 않은 사춘기의 한 가지 증상은 300만 개의 활동적인 땀샘입니다. 사춘기 동안 청소년들은 심각한 호르몬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릴 수 있습니다. 만약 사춘기가 지나친 땀을 흘리는 이유라면 사춘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강한 데오드란트를 사용하고 매일 샤워하고 전략적으로 옷을 선택하세요. 가볍고 천연 소재, 공기가 잘 통하는 천은 몸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재킷과 무늬가 있고 어두운 색의 옷은 땀 자국을 감춰줍니다. 땀에 젖은 겨드랑이를 눈에 잘 띄게 만드는 최악의 색깔은 연한 파란색, 회색, 그리고 다른 단색입니다. 게다가 누군가 알아차리기 전에 항상 주머니에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땀투성이 얼굴을 닦아주세요. 10번. 다한증. 발한 감소증과 혼동하지 마세요. 다한증은 과도하고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이 땀을 나게 하는 기능 장애입니다. 실제로 몸을 식히는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땀을 생산하는 거죠. 사실 땀의 양은 정상보다 5배까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증세는 사회생활, 정서적 행복, 그리고 심리적 상태를 어지럽힐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에 국제다한증협회는 다한증 환자 2,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다한증이 없는 사람들보다 우울증과 불안을 앓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국제다한증협회에 따르면 미국에는 1,5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한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다한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발, 이마, 손 같은 신체 특정 부위에만 다한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다한증이나 왜 다한증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한증은 또 다른 심각한 건강 문제의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나치게 땀을 흘려서 걱정이라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더운 날 지나치게 땀을 흘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나요? 아래 댓글에서 비결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눌러 삶의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하세요.